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자, 2019년도에 이 가동연한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때 65세로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사례였는데 이번에도 같이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대법원 판례인데 2019년 판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해당 사건은요. 의료 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주부 A씨가 2013년 6월 7월에 강남 비뇨기과를 방문을 해서 체충격파 석쇠수를 받았는데 받고 막 발을 굽터 이런 증세가 갑자기 심해져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까지 갔는데 결국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고 병원 측에선 일부 과실을 인정했지만 일실 수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실 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가동연한, 즉 육체로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그 기한을 60세로 봤었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주부는 61세 6개월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실 소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판례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 60세가 아니라 65세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 이 처음에 원고가 패소했는데 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19년과 좀 다른 점이 뭐냐? 일단 주부라는 거죠. 이 주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60세로 인정을 했던 그러한 판결을 뒤집어 버린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향상되고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유체 노동을 할 수 있다. 즉 일식 소득을 산정하는데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가동 연한 이 나이를 65세까지로 하겠다라고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2019년도 나왔을 때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1989년도까지 55세였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60세로 바뀌었는데 이게 거의 30년 만에 2019년에 65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 바뀌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정말 아닙니다. 뭐 근로자의 정년이라든가 뭐 노인 연령의 각종 연금 같은 거를 산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도 되고 복지 혜택 기준도 되고요.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바꾼다라는 거. 그리고 뭐 노인 이제 우리가 뭐 그 경로대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데 65세에서 70세로 높인다. 그럼 제가 뭐 강의에서도 다른 기사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5년 뒤처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5년이 늘어나게 되면, 즉 경로우대에 대한 혜택이 강화가 되면 5년 동안 지하철 비용을 내 돈 내고 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돈이 뭐 얼마 되겠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은퇴 후에 소득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이제 노인분들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결국 이번에도 같은 판례가 나왔고 더 중요한 건 주부한테도 이런 이제 만 65세로 가동연한을 산정한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와 봤고요. 이것들은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어, 뭐 손해율이 올라가는 그런 기반이 되겠죠. 당연히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 측면의 손을 들어준다. 뭐 이게 소비자 측면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사회 변화나 이러한 이제 생활 변화를 이런 판례도 지속적으로 인정하다 보면 결국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올라가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락 손해 같은 경우도 확대되다 보면 자동차 손해율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기사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설 연휴 시작했죠? 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